원식아!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부자지간이 있다. 뭔 일이야? 어느덧 한 집살이 2년 차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식사 많이 드세요. 뭘까? 하지만 두 남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참았고. 알았다, 아버지. 닭을 왜 풀어놨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싸먹다가 왜 풀어놨냐고. 원식이 집에 있는 거 보기 싫은 게. 틈만 나면 아들을 내쫓으려는 아버지와 못 나가겠다 버티는 아들. 집안대를 하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서툰 표현 탓에 투닥투닥거리긴 해도 알뜰살뜰 서로를 챙기는 속정 깊은 부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전북 고창의 한 마을. 아버지와 아들 두 식구가 사는 집이 있다. 물끄러미 벽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이경혜 씨. 조용히 방으로 향하는데 너 이거 내가 60살 때 찍은 사진이고, 요거 가족 사진도 6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다 떼다 놔버린다는 게 속상한 게 보지 말라고 원식이 하라고 자꾸 떼다 놔. 나는 또 갖다 걸고. 환갑날 한껏 기분 내며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시집 올 때처럼 아내는 이때도 참 고왔다. 삼남매와 찍은 사진도 나란히 내거는데 보고만 있어도 훈훈해지건만 딱 한 사람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다. 아버지 뭐셔요 또? 바로 막내 아들 원식 씨다. 뭐하고 있어 또? 뭐 이거 사진 또 왜 그랬어? 아, 방이 하도 허전한 게 이거 이제 사진가로 하나씩 걸어놓으면 좋고 나왔지. 아, 나 아버지 걸어놓으면 너는 띄어내버리고 그러냐. 우선은 이거 띄어. 왜냐면은 아버지 괜히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아이고, 떼지 말한 게. 아니요. 띄어. 뭐야, 너 떼어. 아니 못 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사진 좀 떼지 말고 놔둬란 말이야, 좀. 아니 놔둬요. 아니 안 어째 돼. 자꾸 떼어. 아니요, 나도. 아니, 보기 허전한 게 그런데. 아니야, 안 돼, 못 써. 떼지 말라고 자꾸 떼네, 이거. 아니요, 띄어버려. 아니 못 써.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해놔봐야 좋을 거 없은 게. 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실은 아내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날 병으로 청력을 잃은 남편 경혜 씨를 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그날의 사고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경혜 씨는 중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제 또 설 다치고 어찌고 오면 이제 더 생각이 자꾸 이런 때 되면 생각이 나고 그러지. 혼자만 살았다는 미안함과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부쩍 늙고 쇠약해진 아버지다. 어머니가 그립기는 아들 원식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아버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몰랐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나름대로 어머니 이제 그렇게 가시고 마음이 울적하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전주의 직장까지 그만두고 고향집에 내려온 것도 홀로 된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부자의 한 집살이가 벌써 2년째다. 흥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원식 씨도 어엿한 귀농 2년 차. 주업은 닭 사육이다. 많이 먹고 건강히 많이 커라. 그런데 어째 닭의 생김새가 좀 요상하다. 이 다리도 보시면은 좀 일반 닭하고 좀 틀리게 보이죠? 피부가 다 빨개요. 일반 닭하고는 이제 맛 자체가 틀리죠. 베트남 동타오라는 닭인데 이제 그쪽 현지에서도 이제 소수만 먹을 수 있는 좀 고가로 알고 있고요. 식용으로 팔거나 종란을 분양해 이 닭들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그 시각 아버지 경혜 씨가 부산하다. 서랍장 구석구석 살피는가 싶더니 저거 피가 너무 먹었네 또. 이번엔 아들 방까지. 한참 뒤진 끝에야 기어이 차 열쇠를 찾아냈다. 나가 있구만. 알았어. 지난해 손수 농사지은 땅콩을 한 자루 가득 들고 읍내에 나가
기름을 짜올 참이다. 그런데 아버지! 마당도 채 벗어나기 전에 야, 어디가? 그만 아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어디가요? 아이, 안 돼. 기름 짜러 아이, 가지 마, 나와. 아이 기름 아버지. 짜러 간단 게. 아이, 큰일 나. 아 내가 가도 암신 안 해. 아이, 내가 할게요. 안 돼. 아버지 운전하면 큰일 나. 안 돼요. 운전하지 말한 게 큰일 나, 안 돼. 일로 내리셔. 안장하건데 참말로 꼭 무시고 나만 못하게 하고. 아니, 여기 누나가 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그 운전하면 큰일 나. 안 돼. 아 내가 운전을 이미 몇 년을 했냐. 아, 큰일 나려고 그러네. 안 된다니까, 무슨. 아버지, 하나 가지고, 같이 가실게요. 예? 좀 과하다 싶지만 이렇게 부득부득 운전을 말리는 건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부터다. 어머니가 그 2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그 후로 아버지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좀 우울증도 있으시고 굉장히 좀 안 좋으세요. 아니, 뭐 날도 추운데 꼭 오늘 같은 날 가려고 그래. 아이고 가서 아이고. 아버지 무쇠 고집이야 꺾을 수는 없고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결국 길을 나섰다. 아버지, 어. 아따 좀 어? 운전 좀 하지 말란게. 내가 운전 경력이 너보다 더 많은데 어째 나를 못하게 하고 네가 온다가냐. 아, 아버지 지금 상황이 그런 게 글지. 내가 뭐 하지 말라. 내가 뭐 내 운전 경력이 55년이다. 경력 50년이면 뭔 누가 뭐 쌀이라도 팔아준가? 하지 마요 이제. 아니 아, 하면 큰일 난 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알았어. 이럴 땐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 그렇게 잠자코 가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아버지의 잔소리가 쏟아진다. 아니 눈 이러고 많이 오고 바람 불고 추울 때는 좀 바닥 땡땡 얼었은 게 천천히 가라고. 알았어요 아버지. 밑에는 얼어갖고 그냥 쭉쭉 미끄러져 버린 게. 아버지 이제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죠. 이? 아, 잔소리 하려는 게 뭔 얘기하려면 앞에 보고 말만 하려는 게. 알았어요 아버지. 몰랐다고 하면서 뭘 고개 돌리고 얘기해. 아버지가 이제 저는 기가 안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서 모르는 사람은 아유 생각도 못 하고요. 좀 고생이 좀 많았죠. 다행히 지난해 인공 와우 수술을 받고 아버진 20여 년 만에 소리를 되찾았다. 귀 안 들릴 때는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지.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될 정도인데 수술해서 들린 게 그냥 기분이 좋고 사람 사는 것 같아 이제. 치료법을 알아내 수술을 시켜준 건 아들 원식 씨였다. 덕분에 채기 같았던 세월도 이젠 다 옛일이 됐다. 드디어 영광읍에 도착했다. 땅콩기름 좀 짜러 왔는데 한 8kg 되는데 이놈 짜야 쓰겠네. 아버지, 알아서 한 게 안 되게 그냥 편하게. 당신보다 늘 아버지가 먼저였던 어머닌 장날이면 심장이 좋다는 이 땅콩 기름을 짜오곤 했다. 이젠 부자가 그 일을 대신한다. 날 추운 날 골라서 나온 게 그지. 이런 날 그냥 집에 그냥 뜨거더니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에휴 시끄러. 거의 좀 시끄러. 에이? 같이 못해 이거. 아 나도 뭐 같이 못 다니겠어. 안 다녀. 티격태격하면서도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부자. 아들이에요? 아주머니. 예. 네 우리 막둥이 아들이요. 아, 그래요? 예. 어디 저 새끼감 하나 있으면 좀 골라서 양가족 거 보내주시오. 나 아버지는 그냥 아니, 얼굴 보니까 있게 생겼는데 정말로 멋있구만. 어째 없어요? 내가 몸이 이렇고 안 좋은 게 직장 생활 하다 다 내버리고 왔단 게. 언니, 정말로. 36 먹도록 장가한간 아들이 어딜 가나 마음에 걸린다. 아따야 아버지가 너무 끄라 죽겠네 양이야. 여기까지 와서 그냥 꼭 이래야 쓰겠어. 너희들은 지금 부모 마음을 모른 게 그래.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들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있으면 부모는 얼마나 독탈한지 아냐? 안 쓴 게 내가 알아서 잘을 하는 게 좀만 기다리시오. 아무 때고 불쑥 중식 이야기를 꺼내는 탓에 얼굴 화끈거리는 아들. 반대로 타는 속 몰라주는 아들이 아버지는 답답할 노릇이다. 그 사이 땅콩 기름이 한 통 가득 채워졌다.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그날 저녁 아들 원식 씨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부터 부엌 살림은 모두 원식 씨 몫이 됐다. 아따 숙성 잘 됐네요. 아버지 좋아하시겠네. 그대로 그냥 고춧가루만 넣어가지고 맵게 먹는 게 어리어리하다 해서 그냥 어리굴젓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 식감도 있으시고 더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청양고추도 넣고 이제 마늘로 이제 기본 넣죠. 예. 아따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한 원식 씨.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손맛은 주부 9단 못지않다. 더욱이 2년째 부엌 일을 도맡다 보니 아버지 입맛엔 도가 텄다. 오늘 메뉴는 얼얼한 어리굴젓. 아버지 식사하시게요. 아버지와 아들 단 둘뿐인 단출한 저녁상이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상을 차린다. 맛있어요. 맛이 좋다고. 내가 장가방 가면 쓰겄어. 실없는 농으로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아들. 그렇게 부자의 밤이 깊어간다. 서늘한 아침이 밝았다. 시골의 하루는 해 뜨면 꼼지락거릴 새 없이 바로 시작이다. 원식 씨도 일찌감치 달기 있는 헛간으로 향했다. 제 아침밥보다 닭모이 챙기기 바쁜 원식 씨. 현재로선 유일한 돈벌이인 만큼 원식 씨에게 닭들은 시골살이의 희망인 셈이다. 많이 먹고 많이 크라. 아잘 먹는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도 동상이몽은 있는 법. 이 닭들이 아버진 도무지 마뜩찮다. 아이고. 원식아, 이거 좀 다 저 정리해버리자고. 사람 고생만 죽도록 하지. 나도 이제 뭔가 생각이 있은 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먹기만 이라고 잘 처먹게. 잡아 먹어야 나가네. 아따 참으셔요. 내가 잘 해볼게. 죽으면 먹자고. 아따 혹독하네요. 아따 잘 해볼게요. 아따 좀 이런 것만 잡아먹자고. 아따 좀 안 돼요. 잡아 먹어. 안 돼요. 나가셔요. 당장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은 노상 달게만 매달려 있으니 갑갑한 아버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해댄다. 아들이라고 어디 마음이 평키만 할까. 이 젊은 놈이 시골 들어가지고 아버지 모시면서 닭 키우고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현실이 그러니까 저도 뭔가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돈도 좀 벌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드네요. 그래도 시골에서 아버지 모시며 살 길은 이것뿐이지 싶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볕이 내리쬐는 오후. 붉게 피어난 동백도, 골목에 나선 아버지도 누굴 기다리는지 그 햇살이 반갑다. 저 온다 이제. 원식아, 누나 온다. 이리 와봐라. 왔다. 왔어. 아버지의 반가운 손님. 못 따라왔어. 경북 영덕에 사는 큰딸이다. 얼굴이 좋으신데? 잘 먹은 게 원식이가 잘해줘서 잘 먹게. 그래, 막내 덕에.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은 딸. 영덕에서 무려 5시간을 달려왔다. 아따 또 무엇을 그러고 이거 싸웠어? 갖고 온다니 이렇게. 아따 사과 맛있겠다. 이거 한번 보자. 아빠 영덕 유명한 거. 야, 영덕 게. 아따 좋다. 아따, 맛있겠다. 오. 일부러 새벽 시장에 나가 사왔다는 영덕 대게부터 친정에 올 때면 늘 한 짐 가득이다. 원식아, 이건 오징어거든? 오징어 이렇게 봉다리 했으니까 아 그래? 바담이거든? 와 바담 이거 아버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아버지 이거 생선 좋아하시는데 잘했네. 그래, 엄마가 없어가지고 생선 탕하기 그렇잖아. 아니 내가 잘할게. 잘해서 뭐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꽃감이고 이거 밑반 멸치하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네. 파김치랑 올 때마다 바리바리 챙겨오는 큰딸 덕분에
두 남자의 냉장고엔 그야말로 빈틈 하나 없이 빼곡하다. 이런다니까 냄새가 틀려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청소부터 서두르는 큰딸. 먼저 좀 탈탈 잘 털어버려라. 네. 하나, 둘. 평소 같으면 적막했을 두 남자의 집에 오랜만에 생기가 감돈다. 아, 기분 좋다. 내 마음이 좀 후련하네. 누나. 어머니 살아계실 땐 내려와 쉬어가던 친정이 이젠 청소라도 한 번 더 해주고픈 곳이 됐다. 어저께 내가 다 닦았다. 이거 한번. 네? 뭐 찾고 와서 그런 것만 하고 있냐. 좀 쉬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빠.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겁나게 피곤한데 좀 쉬어.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해.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지. 뭐가 미안해 아빠. 좀 쉬어. 가까운 데 살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좋은데 하도 본 게 내가 못 다닌 게 어떤 때는 그냥 보고 잡으면 전화 오고 말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럼 왜 시집 보냈어? 시집 가라기 시집 갔는데.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나보고 동백 아가씨 왔네 이랬잖아. 난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동백 아가씨 가사. 가사? 노래.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은 얼마나 울었던가 내가 가시 그리움에. 전북 고창에서 서울보다 더 먼 경북 영덕으로 시집간 딸. 아버지의 노랫자락이 더 구슬프고 늙음하게 홀로 남겨진 그 아버지가 더욱 애잔해진다. 크고 태산 같던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유독 눈물바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는 부녀다. 아무리 반가운 누나가 왔어도 이렇게 볕 좋은 날 일손을 가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뒷뜰에서 한창 나무와 씨름 중인 원식 씨.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밖에 자주 나가서 이제 뭐 목욕탕도 못 가시고 그러니까 작게 황토 구들방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금세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전화로 듣기는 했는데 막상 손수 집을 짓겠다며 애쓰는 동생을 보니 헛헛한 웃음이 난다. 이걸로 지금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치. 너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좀 있어봐. 내가 멋지게 황토방 지어서. 사람 써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짓는지. 힘들 텐데.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집을. 틈날 때마다 벌목 현장에서 석가래용 나무를 구해와 벌써 두어 달째 다듬는 중이라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집 지을 준비를 더해간다.